이제 속도, 가속도 한번 보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요. 위치. 그러면 시각 T에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시각 T에다가 어떤 시각 값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T에 1을 넣어서. 그러면 시각이 1일 때, 즉, 단위를 초라고 하면 1초 후의 위치란 말이에요. 1초 후의 위치. 여기다 3을 넣으면 3초 후의 위치. 어디서? 수직선 위에서. 자, 이제 운동하는 형태들을 다룰 건데, 운동을 어디서만 운동을 하느냐면 수트에서는 수직선 위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요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함수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속도다 이렇게 불러요. 속도는 다 알고 있지. 과학자는 다 배웠으니까. 그게? 그 속도가 뭐냐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즉 위치가 x예요. x. 자, 그거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이렇게 된답니다. 즉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 말이에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를 우리는 속도다 이렇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다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된다. 위치를 미분하면 여기 속도가 됩니다. 속도. 위치를 미분을 하면 속도. 다시 속도를 미분을 하면 가속도. 이것만 그냥 알고 있습니다.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가속도는 뭔데?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요것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쉽다. 여기는 위치를 미분을 하면 속도,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속도. 그럼 지금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속도는 앞으로 V라 쓸게. 자, 속도는 3t 제곱 더하기 4t. 요거를 속도라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 6t 더하기 4. 요거를 가속도라. 자, 그럼 여기 본다. 내가 위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t 대신에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거야. 내가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요 식에다가 t를 집어넣어준다. 내가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요 식에다가 t만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t가 2일 때의 점 P의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라 했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2를 집으면 4, 3, 12 더하기 8에서 20. 지금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적어주면 돼. 그 다음에 가속도도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4에서 16. 요거는 이제 속도, 가속도라. 그래서 내가 하여튼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t 대신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게 위치가 돼. 됐지? 자, 86번 하게 돼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 지금. T 이꼴 2일 때 점 P의 속도, 가속도. 이제 미분, 한 번 더 미분해서 2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정리됐지? 이제 2번 본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찾는 거야.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더라. 자, 어디서 우리가 운동한다 했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야. 수직선 위. 그럼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이렇게 돼. 자,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른 위치야.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가면 어디서 위치를 바꿨냐면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꿨잖아.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지점이 이 지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틀려고 해. 그럼 틀려고 하는 그 순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서야 방향을 바꾸지. 가고 있는데 방향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지? 그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은 순간적으로 딱 섰다가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단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속도는, 요 속도가 양이 되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 속도가 음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속도가 양이 되면 이쪽 방향, 음이 되면 이쪽 방향.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그게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속도식으로. 속도는 요걸 미분한 거라 했잖아요. 그죠?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돼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자. 요 시간 t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간 t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 이렇게 나타났대. 요게 1이고 요게 3이고. 지금은 속도 그래프다. 위치 그래프가 아니고. 자, 여기서는 속도가 다 무슨 부호가 뭐예요? 속도 부호가. 빨간 부분은 속도 부호가 뭔데? 양수. 이거나 빨간 부분의 속도 부호라는 것은 요 빨간 요 선 위의 y 값을 묻는 거예요. y 값. 그 y 값이 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요게 속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은 속도가 양이다. 그럼 요 1초까지 하고 4초부터는 정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1에서부터 4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음수지. 여기는 속도의 부호가 음수다. 그지? 그래서 1초부터 4초까지는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1초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1초가 되는 순간 이렇게 오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그러다가 4초가 되면 또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운동을.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1초일 때와 4초일 때 이 말이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1초일 때와 4초일 때. 됐나? 그럼 처음으로 바뀌는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답은 1이라고 써요.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을. 그래서 187.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될 때. 자, 위치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 속도는 미분해주면 속도라 있다. 그죠?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요게 속도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모두 구하라 했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각을 모두 구하는 거죠. 요 인수분해는 3, 2, 4 하면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t 마이너스 2, 3t 마이너스 4. 그래서 속도 부호는 요게 3분의 4가 되고 요게 2가 되고, 여기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음으로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4하고 2 그게 바꾸는 시각이다. 이해됐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자, X는 이거일 때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가속도지. 그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속도는 6t 제곱 마이너스 10t가 되고, 자,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라 했지. 그럼 12t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자,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 가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t만 대입하면 끝이야. 우리가 구하는 게 가속도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가속도기 때문에 가속도식에다가 t를 대입만 시키면 끝이네. 그지? 가속도식에다가 t를 대입만 시키면 끝이야. 그까지 됐지? 이제
그 t를 찾는 거예요. t를. 자, 그 t가 뭐냐면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부터 찾아야 돼요. 그 시각을 찾아서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그때의 가속도가 돼요. 그럼 요거 2t 3t 마이너스 10. 그러면 요게 0이고 3분의 10이겠네. 자, 출발한 후겠지. 그럼 t가 0은 될 수 없겠다. 그지? t가 3분의 10이 되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3분의 10에서부터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속도식이야, 속도식. 그럼 이제 3분의 10을 여기 집어넣으면 답이네. 그럼 3, 40이니까 40 빼기 10 하면 30.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는 30이 돼요. 가속도를 구하면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 돼. 속도 구하라면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 돼. 위치 구하라면 여기다가 t만 집어넣으면 돼. 그렇게 되는 t만 찾아주면 끝이에요. 자, 지금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다 했기 때문에 3분의 10이 돼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자, 89.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자,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네. P가 다시 원점에 돌아오는 순간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자,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 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 6t 마이너스 16. 그럼 여기다가 이제 t만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하고 가속도. 자, 그렇게 되는 t만 찾아주면 돼요. t만. 자, t인데 뭐가 있냐면 다시 원점에 돌아오는 순간 그 시각을 찾아내야 돼요. 다시 원점에 돌아오는 순간. 자, 원점에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치가 0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 위치가 0이 되는 그런 t를 찾아주면 돼요.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는 말은 위치가 0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리하자. 자, t를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그럼 요 t에 t 마이너스 4의 제곱, 요게 0이 되는 t는 4가 되네, 그지? 출발해서 4초가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위치가 0이 된다. 그럼 4초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계산,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그게 그 순간의 속도, 가속도가 돼요. 이제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자, 뭐만 찾으면 되느냐 하면 항상 구하라는 게 가속도를 구하거나 뭐 속도를 구하거나 뭐 위치를 구하거나 이걸 구하라. 그러면 요 식에다가 t에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돼. 그 집어넣을 숫자 t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 했기 때문에 t가 0이 돼 위치가 0이 되는 그런 t를 찾았더니 그게 4가 돼. 그 4를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계산해 준 게 속도하고 가속도라. 장안 이해됐나? 자, 이제 속도 그래프 식이 안 같아. 자, 이건 속도식이다. 위치가 아니고 속도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 V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T 이꼴 A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자,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저번에 했던 fx식을 하는 거죠. 자, 요게 y 이꼴 fx. 자, 요게 예를 들면 a다. x가 a다.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요거를 미분한 f'a다. 그지? f'a 하는 거는 바로 요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죠. 이게 fx야. 그럼 요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f'a를 나타내요. 자, 이게 속도 그래프야. 이 속도 그래프야. 자, 여기서 끈 접선의 기울기는 요 함수를 미분해서 a를 집어넣는 거잖아. 요 함수를 미분해서 a를 집어넣는 거야. 요 함수의 미분계수. 요 함수의 미분계수. 근데 이게 무슨 그래프야, 지금?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그래프.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식을 미분을 해서 A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지, 그지? 그 속도를 미분하면 뭐야? 그게 가속도를 나타내. 그래서 속도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요 속도를 미분한 식, 즉 가속도다, 그지? A에서의 가속도를 나타내. 그 가속도가 바로 0이다 이런 말.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요 함수를 미분해서 A를 넣은 거다 이 말이잖아. 요 접선의 기울기는 요 함수를 미분해서 A를 넣은 거야. 그럼 이 함수가 뭔데? 속도 함수잖아, 그지? 그 속도를 미분해버리니까 가속도잖아. 그래서 A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이해됐나? 장은 이해됐나?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자, A부터 C까지 전피의 가속도는, 자, A에서 C까지는 여기지. 요 그래프지. 자, 요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들이 바로 가속도를 나타낸다 했지. 속도를 미분한 식 값. 그럼 그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다 양수네, 양수. 그래서 전피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요것도 맞는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를 나타내죠. 그게 다 양수라는 거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B일 때와 D일 때. 자, B일 때와 요 D일 때는 전피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잖아.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야. 이게 맞나? 이해됐나? 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만 한다 했냐면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운동만 한다 했지.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운동만 하는 거야. 맞지?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운동만 한다.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x란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운동 하느냐면 아까 전에는 수직선에서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는 수직으로 요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요런 운동.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역시 이것도 일직선이지. 그 직선 위를 똑같이 움직입니다. 단지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으로. 지면과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힘. 지면에서 요런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쏘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x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바로 위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x다 하면 이 x가 바로 우리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의 위치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돼. 자,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위치식과 같은 말이었다.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 자, 걸리는 게 뭐? 시간을 찾고 또 그때 높이를 구하랬어. 높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높이식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지? 높이를 구하라 하면 높이식에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하라 하면 속도식에서 계산하면 되고, 가속도를 구하시면 가속도식에서 그냥 계산하면 돼요.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자, 여기서 지면에서 위로 던져서 쭉 던져서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게 최고 높이잖아.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최고 높이에 도달. 계속 올라가다가 더 못 올라가는 거야. 딱 서는 거야. 이게 최고 높이에 도달.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속도가 0이 되어버린다. 올라가지 않잖아. 더 이상. 그러다가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언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가 언제냐면 속도가 0이 될 때라. 속도가 0이 될 때. 그럼 속도는 요거 미분한 게 속도잖아. 그래서 속도는 30-10t가 되고 요 놈이 0이 될 때. 자, 그렇게 되는 t는 3이지, 3. 3초가 지나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야. 속도가 0이 될 때. 그래도 구하라는 게 뭔데? 시간은 3초 후 3초. 그 다음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 3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 3 넣으면 3, 3은 90 마이너스 3, 3은 95, 45. 그래서 답은 45m. 지금 단위가 붙어 있지. 요것도 3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했다.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속도식에다가 대입할 거야. 그럼 속도식에다가 대입하는 t만 찾으면 그게 답인 거야. 속도식에다가 대입할 t만 찾아줍니다. 맞지? 자, 물체가 지면에 이제 떨어질 거야.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똑같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수면을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의 속도를 찾는 거예요. 그 순간의 속도. 지면에 떨어질 때 하는 거는 무슨 뜻이야? 지면에 떨어졌다는 말은.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돼? 높이가 0이다 이 말이죠.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높이가 0이 될 때 그게 지면에 떨어졌다. 높이가 0일 때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그럼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t를 해주면 t 마이너스 6이 돼서 6초분에 6초. 그지? 그래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t가 6이 될 때야. 자,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속도식에다가 6을 넣어야 돼요. 6을 넣으면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6을 넣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0 미터 퍼 초. 이렇게. 속도 단위 요게 마이너스 30 미터 퍼 초. 자, 요거를 알고 있어. 지면에서, 여기서 올라갈 때 속도가 뭐야? 30m per 초로 올렸지. 30m per sec로 올렸어. 그럼 지면에 딱 떨어지는 요 순간은 던질 때 30으로 던졌지. 그럼 떨어질 때 요 순간은 마이너스 30m per 초가 된다. 뭐만 다른데? 부호만 다른 거야. 그걸 알고 있어. 올라갈 때 속도가 변해가는 그 속도 변화되는 거하고 내려올 때 속도가 변화되는 그 속도 변화는 서로 똑같이 되어 있는 거야. 똑같이. 예를 들어 요때 속도가 뭐 10이야 10. 그럼 올라갈 때도 요때는 10이 되고 내려올 때도 요때는 요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같은 위치에서. 그걸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봐. 미리 30, 지면에 30으로 던졌네.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당연히 마이너스 30m per second. 알겠지? 또 요런 게 있어 또. 지면에서부터 20m 높이에서 위로 던진 위치가 뭐 어떻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속도로 던진다면 30m per second의 속도로 던졌어. 그러면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가겠지. 그럼 거기서 다시 쭉 떨어져서 지면까지 뚝 떨어질 거야. 이때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는 마이너스 30을 하면 안 되겠지. 어디가 마이너스 30이야? 높이가 20이 되면 요 순간의 속도가 마이너스 30이야. 자, 이때는 이제 다르니까 계산 직접 해줘야 돼. 알겠지? 아까는 지면에서 던진 거야. 지면에서 던졌기 때문에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나 던질 때 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자,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30으로 던졌어. 그럼 내려올 때도 어디가 30이냐면 요 30m가 되는 요 순간의 속도가 30. 됐지? 그럼 밑에는 더 빨라지겠지? 계속 빨라질 겁니다. (192) 어느 스카이다이버가 지상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5초 동안 자연낙하합니다. 25초 동안. 이 스카이다이버가 뛰어내린 지 t초의 높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t초의 높이가. 지상 2,000m 높이에서 낙하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구하는 게 속도네. 그지? 구하는 게 속도면 빨리 속도식을 구해야지. 마이너스 10t 이렇게. 그리고 이제 t만 찾아서 여기에 대입해주면 그게 답인 거야.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 t를 찾아주면 돼. 자, 그 t는 무슨 t냐면 지상 2000m 높이야. 그 높이가 2000이 되는 그 순간의 t를 찾아주면 돼. 그럼 높이가 지금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4천. 이게 높이지. 이 높이가 2000이 되는 요 t를 찾는 거야. 그럼 5t 제곱이 2000이 되고 5, 4, 20, 400이 되니까 t는 20이 되는 거예요. 20을 여기 집어넣으면 돼. 맞나? 20제곱 맞죠? 20이 돼. 그럼 20이 되니까 마이너스 200
미터 퍼 세컨드. 이제 그게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되는 그 순간. 알겠지? 속도를 구하라면 속도식에다가 대입, 가속도를 구하라면 가속도식에다가 대입, 위치를 구하라면 위치식에다가 대입만 시켜주면 돼. 그렇게 되는 t만 찾아주면 돼. 그렇게 되는 t만. 자, 그래서 지금 앞에 했던 것들은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한 거다. 지금 앞에서 구했던 거는 뭘 구했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한 거예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중에서 특히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속도라고.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가속도라고. 그럼 속도에 대한 변화율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t로 표현된 모든 것들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위치 변화, 속도 변화, 그거를 그냥 속도, 가속도다 특별히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이제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냐면 부피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 줍니다. 그게 그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됩니다. 부피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을 해버립니다. 자, 보자. 요렇게 생긴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어. 요렇게 생긴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더라고요. 요 물을 붓는다 이렇게. 자, 수도꼭지 턱 털어놔 버리면 이런 식으로 매초 2cm만큼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똑같이 안 올라가겠지. 처음에는 어떻게 올라가?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겠지. 왜죠? 넓어져 버리니까. 넓어져 버리니까 2cm만큼 올라가려고 하면 물이 엄청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부어야 돼? 갈수록 많이 부어줘야 돼. 갈수록. 그러면 부피가 자꾸 변화되고 있지. 변화되는데 2초가 되는 순간에 물이 어떤 속도로 변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부피를 먼저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부터 해야 돼. 자, 부피 보자. 매초 2cm의 속도로 올라가.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첫 출발 잘해야 돼. 항상 t초 후 이렇게 보는 거야. t초 후. 요 상황을 보는 거야. t초 후. 자, 출발을 여기서 해야 돼. 그럼 t초 후에는 물은 높이가 어떻게 될까? 1초가 지나면 2, 2초가 지나면 4, 4초가 지나면 6 이렇게 돼가지고 t초가 지나면 2t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물의 높이인데 요 물의 높이가 2t 이렇게 돼 있어요. t초 후에 물의 높이는 2t. 자, 그런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지. 닮음인데 요 길이가 10일 때 요 길이가 10 똑같네 길이가. 그럼 요게 2t면 요 반지름도 역시 2t가 됩니다. 높이랑 반지름은 항상 각계가 이렇게 생긴 그릇. 그럼 이제 부피가 뭐냐 하면 부피는 이게 원 뿔이잖아 뿔. 그래서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r이 2t지 곱하기 높이 3분의 1 파이 r 제곱 높이. 정리하면 3분의 8 파이 t의 세제곱. 자, 이것을 ft다라고 합니다. 이제 t만 결정해주면 그때의 부피가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t만 딱 결정을 해주면 그때의 부피. 자, 이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이거를 미분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미분하면 8 파이 t의 제곱이 되지. 근데 t가 얼마일 때? 2초일 때는 2초 후. 2초 후니까 왜 t에 2를 집어넣으면 4, 8, 32 파이가 되는데 지금 단위가 다 붙어 있다 그지? 부피니까 세제곱 센치 퍼 세컨드. 단위를 안 붙이면 맞다 해주는 셈도 있었고 또 안 맞다 해주는 셈도 있을 거예요. 어떤 데는 어떤 셈 때는 단위를 안 붙여도 그냥 맞다 해주고 있어. 안 붙였는데도 감점 안다고 점수 다 받았고 어떤 해에는 또 뭐 안 줄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어떨 때 특히 안 주느냐 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가지고 막 뭐 점수를 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을 때. 그럴 때는 터집 잡아가 앵간하면 다 깎아버려. 근데 막 점수가 별로 안 나오고 막 차이도 막 크게 없고 이럴 때는 이제 봐주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단위 있을 때는 붙인다 생각해. 단위가 있으면. 자, 이제 길이의 변화율을 보자. 길이의 변화율.
다음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학생이 높이가 3m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0.8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을 적에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여기서는 항상 문제가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여기서 요까지가 뭐냐면, 여기서 요까지가 바로 그림자 길이야. 요 길이를 x라고 해, x. 요 x는 그림자의 길이야, 그림자의 길이.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변하느냐. 요 사람이 가로등 안에 착 들어있다 생각해. 처음에는 그림자 길이가 없지. 근데 요 사람이 조금 나왔어. 그럼 그림 이렇게 빛이 되니까 그림자는 조그만하게 나타나겠지. 그 그림자는 이렇게 돼. 처음에는 요만하다가, 자,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요만큼 길어지다가, 요만큼 길어지다가, 요만큼 길어지다가, 요만큼 또 길어지다가, 이렇게 변화가 오네. 그림자 길이는. 그럼 현재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변해가고 있죠. 그지? 그게 늘어나는 속도가 바로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자 끝은 지금은 여기 있지. 그림자 끝이. 그림자 끝은 지금은 여기 있어. 자, 제일 처음에는 요 안에 들어있겠네. 자, 그림자 끝은 사람이 걸어가면 그림자 끝이 봐. 이렇게 끝만 봐. 끝만 이렇게 가고 있겠네. 끝이. 가다가 지금은 이렇게 와요. 됐지? 요 길이를 y라고. x하고 y가 뭐라는 거를,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 요 x라는 놈은 뭐냐면, 그림자 길이야. 그림자 길이. x라는 놈은 그림자 길이. 나중에 이제 이거 문제 풀 때 보면, 뭘 구하라는지 그게 헷갈려서 막 틀려. 뭘 구하라는 건지 이거를 헷갈려 해가. 그 다음에 y는 그림자 끝, 요렇게. 그림자 끝.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 하기를 요 두 가지야.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그림자 끝이 길어지는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그림자 끝을 묻는지, 그림자 길이를 묻는지. 항상 그거를 먼저, 딱 이 문제 볼 때는 항상 두 개가 있다는 거, 그거를 잘 정리해 줘야 돼. 그래서,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면, dx, dt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면 dx, dt를 구하라.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실 거면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됐지? 자, 이제 관계식을 보자. 요 사람이 키가 1.8이잖아. 그럼 1.8일 때 x지. 1.8일 때 x야. 그럼 3일 때는 y가 되겠네. 닮음이라는 거 이해됐지? 그 닮음 b 1.8일 때 x가 되면 3일 때 y가 됐다 이 말이야. 1.8일 때 x가 되면 3일 때 y가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면 매초 0.8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럼 이것도 언제 봐야 돼? 항상 t초 후를 보는 거야. t초 후. 자, t초에는 매초 0.8이니까 t초에 이 사람이 간 요만큼이 0.8t가 되겠네. 요만큼이 0.8t가 되겠네. 됐지? 사람이 요 가로등에서부터 매초 0.8m 가는 속도로 갔기 때문에 t초 후에는 0.8t만큼 이렇게 걸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돼요. 이 y라는 놈은 x 더하기 0.8t, 일단 요런 관계가. y라는 놈은 요런 관계. 자, 그 다음에 1.8일 때 x야. 1.8 때 x는 3일 때 y가 되겠지. 그래서 3대 y다. 요런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x하고 y를 t로 표현해 줍니다. x하고 y. 자, 요식 정리하면 3x는 1.8y지. 요거 정리하면 3x는 1.8y가 돼. 자, y 자리에 요걸 집어넣을 거야. y 자리에. 자, 그러면 요 3x는 1.8, 자, y 자리에 x 더하기 0.8t를 집어넣는 거야.
숫자들이 이렇게 소수로 막 나타나 있어서 계산하기 불편할 것 같지만 또 계산하는 방법만 잘하면 안 불편해. 자, 이거를 전개시키지 말고, 자, 곱하지 말고 요까지만 해. 요거 계산해 버리지 말고.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넘어가면 1.2x가 되지. 그럼 1.2x는 1.8 곱하기 0.8t가 되겠네. 이제 1.2만 나눠버리면 x네. 그럼 x는 1.2분의 1.8 곱하기 0.8t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봐. 요게 같이 10을 곱해놨다면 12분의 18로 봐도 똑같은 말이지. 그럼 6이 12, 6, 3, 18. 그 다음 2, 4, 8. 그럼 요게 0.4가 되네. 그럼 1.2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게 1.2t가 된다. 뭐 소수 좀 있어도 계산이 안 복잡하게 그렇게 숫자를 만들어준다. 사람 키는 뭐 2m 이렇게 하고 요거를 뭐 5m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편한데 보통은 근데 이렇게 소수로 많이 나와 숫자. 그래서 소수일 때 계산하는 걸 잘 정리하는 걸 잘. 그래서 x가 뭐가 나오는데 1.2t가 나옵니다. 그래서 x가 1.2t면 y는 2t가 되지. y는 2t가 돼. 자, 지금 문제에서 물은 거는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물었기 때문에 x의 변화율을 묻는 거다. 그지? 지금 묻는 거는 dx, dt를 묻는 거예요. dx,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묻는 거예요. 요거를 미분해주면 dx, dt는 1.2지. 그래서 요거는 1.2가 돼요. 1.2. 자,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만약에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하면 그때는 dy, dt가 됩니다. 그럼 답은 2m per second. 자, 공이 반지름이 0.5인 공이 있어. 공의 중심은 요런 속도로 공의 높이가 이렇게 돼 있어. 공의 중심을 높이를 h라. 시간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이렇게 결정되는 식이 나와요. 자, 21m도 높이 있어. 중심에서부터 바닥까지가 21m예요. 자, 그 지점에서 자, 낙하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낙하를 시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공의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경사면에 60도의 각을 이루면 요렇게 경사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공이 요렇게 떨어져. 떨어지고 오면서 여기 딱 부딪히겠지, 내려오다가. 바닥까지 못 온다, 그지? 여기 딱 부딪힐 거야. 그 부딪히는 순간에 공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공의 속도니까, 자, 속도는 마이너스 10t가 되겠지. 요거를 미분해 주면 되니까. 그럼 속도는 뭐만 알면 되느냐 하면, 시간만 알면 되잖아, 시간. 무슨 시간? 탁 부딪히는 순간의 시간. 자, 이게 좀 어렵다. 부딪히는 그 순간의 시간을 알아내야 돼. 그럼 공이 여기 딱 부딪히면서 이 순간에 요렇게 되겠네. 이렇게 딱 부딪히는 순간이죠, 이게. 자, 요게 중심이고, 부딪히는 요거는 수직이 되겠지, 요 부분. 그게 수직인 거 이해됐지? 자, 요 각이 60도야. 그럼 요 각은 30도겠네, 요 각은.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을 옆에 다시 그릴게. 요렇게 되는데, 요게 요렇게 수직이 딱 되고. 요게 요렇게 돼 있어. 요게 공의 반지름이에요. 요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요 각은 30도겠네. 요런 그림이죠. 그럼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1대, 자, 60도 루트 3, 90도는 2배가 되니까 요 길이가 1이 되지. 어디가 1이냐면,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그건 뭔데? 중심의 높이가 바로 1이 된다. 요 중심의 높이가 1이 되는 게 바로 부딪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심의 높이는 뭔데? 21-5t 제곱. 요게 중심의 높이지. 중심의 높이를 h를 했으니까. 그 높이가 1이 되는 순간이 바로 탁 부딪히는 그 순간이 됩니다.
그럼 5t 제곱이 20이 되고 t 제곱이 4가 되니까 t는 2. 즉 떨어진 지 2초 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2초 후에. 그 부딪히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높이가 1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1이 되는 t를 찾았더니 그 t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m/s 요런 속도로 떨어지고. 자, 우리 접선 구하는 거 세 가지 있지. 접선 구하는 거. 접선 구하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요거예요. 첫 번째. 위의 점에서의 접선. 자, 곡선을 요렇게 줄 때. 이 곡선 위에 점을 하나 주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1,1이다. 그리고 여기서 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자, 위에 점 할 때는 뭐 말하면 되느냐 하면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네요. 점이 있기 때문에. 요 빨간 직선은 기울기. 자, 이 기울기는 쉽겠네, 이제. 지금까지 맨 거니까.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2x. 자,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6 플러스 2 해서 요거 기울기가 8이 된다. 그치? 자, 그럼 기울기가 8이 되면 y-y1은 기울기 x-x1 이렇게. y-y1은 기울기 x-x1. 여기 답이다, 이게. 이게 다 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가 주는 거예요, 기울기. 요게 두 번째야.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상태의 접선선. 요 3차 곡선이 요렇게 있어.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라는 것은 요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요 기울기가 1이야. 요 기울기도 1이야. 그럼 기울기가 1이 되게 하는 요 점을 찾으면 끝이네요. 요거. 기울기가 1이 되게 하는 점만 찾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뭐가 기울기인데? 요거 미분엔 요게 기울기잖아. 미분한 요게 기울기다. 그지? 그 기울기가 1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3이면 x제곱이 1. 그럼 x는 풀마 1이지. 요게 뭐냐면 요 x좌표가 마이너스 1, 요 x좌표가 1, 이렇게. 요 x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y좌표만 구하면 끝이네. 자, y좌표는 여기 대입하면 되네.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되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요렇게 되는 직선식 하나 구하고 요렇게 되는 직선식 구하면 돼. 요렇게 되는 직선식이 y-y1은 기울기 1, x-x1. 자, 여기서도 또 하나 더. 그럼 요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두 개가 있네, 두 개. 됐지? 이제 곡선 밖의 점에서 준 접선. 자, 다음 점에서 곡선에 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는 곡선 밖의 점이야. 자, 1번은 뭔데? 1번은.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점을 주는 거야. 점을 1,2다 이렇게 점을. 그리고 요거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요거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자, 두 번째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1인 거 구하는 거야. 요 기울기를 알고 있다. 기울기. 그럼 그렇게 되는 점을 아까 찾아버리면 끝이 되겠다. 그죠? 요게 1번, 2번이. 1번, 2번은 서로 반대로 푸는 거야. 반대로. 점을 주면 요것과 기울기 구해버리면 끝이고, 기울기를 주면 미분행식에서 그렇게 기울기를 갖게 되는 x 값을 구해버리면 끝이네. 이제 세 번째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곡선 밖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접선거나 이 점을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럼 이 점에서 건 접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이 점에서 건 접선을 구하시오. 요게 이제 세 번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세 번째 건지 이것만 잘 정리하면 돼. 그러면 접선은 끝이잖아. 접선만 다 해놔도 되라고. 얼마나 편안하나. 접선만 다 돼 있어. 이 점을 세 번째는 이 점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두느냐 하면 t, 이렇게 모르니까 이 점을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3성 더하기 t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이렇게 두면, 이제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지. 자, 기울기는 요거를 미분해서 t를 넣은 거예요. x좌표가 t니까. 근데 요거를 미분해서 t 넣는 거는 요 t를 넣은 요 식을 그냥 미분한 거나 같은 말이잖아. 그지? 요거를 미분하면 항상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도 알고 점도 알잖아. 이제 t로 되어 있지만 기울기도 알고 점도 알아. 자, 그래 똑같이 하는 거야. y-y1 t 3승 더하기 t 더하기 3 이꼴. 자, 기울기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 자, x 마이너스 x1. 그게 요 빨간 직선을. 그 직선이 뭘 지난다고? 0,1을 지나지. 그래서 0,1을 요 직선식에 대입한 거야. 0,1을 대입한 거야. 그럼 1 t 3승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은 x가 0이니까 마이너스 t만 곱하면 돼. 그럼 3t 3승 마이너스 t. 그 요게 2t 3승 t는 다 없어지고 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t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마이너스 1이 되네. t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마이너스 1. 됐지? t가 요게 마이너스 1이야. t가. 그럼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정리해도 답이고, 그 다음 여기다가 t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서 점하고 기울기를 찾아서 직선식을 만들어도 답이에요. 시험 여기서 해볼게. 그럼 점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니까 3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가 여기 t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은 y-y1은 기울기 x-x1이다. 이렇게 직선식. 요 직선이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었다는 뜻이야. 됐지? 민준이 세 가지 다 이해할 수 있겠나? 어? 확실히. 자, 그럼 141분 본다. 자, 141은 곡선 이거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 중에 곡선 이거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 중에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요 3차식이 요렇게 있어. 3차식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접선을 꺼볼게. 자, 접선을 끄면 자, 접선을 이렇게 꺼보면 기울기가 자꾸 변하지. 기울기가 자꾸 변하네. 기울기가 자꾸 변하네. 그럼 이 기울기들 중에 기울기 값이 제일 큰 기울기가 어디가 있겠지? 하여튼 요거에 있겠네. 지금은, 그지? 지금 한 이 정도쯤에 어디 있겠네. 그림대로 보면.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봐라. 그럼 기울기가 자꾸 변해. 그 변하는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하는데? 요거 미분인 거잖아. 이게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가 자꾸 변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는 위로 볼록한 2차식이니까 최대값을 갖지. 위로 볼록한 2차식이니까 최대값을 갖잖아. 마이너스 2a 분의 b일 때. 즉 2일 때 최대가 됩니다. 요렇게 되면 요게 2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즉 x가 2일 때 그렇게 됩니다. x가. 요 점이 뭔데? x좌표가 2다 이 말이야. x가 2인 점에서 접선을 끄면 그 기울기가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는 얼마인데? 여기다 2를 넣으면 되지. 2를 넣으면 4, 3, 12 플러스 24니까 이 기울기는 12가 됩니다. x좌표가 2일 때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선을 끈 거예요. 그럼 x가 2가 되면 요 식에 집어넣어서 y를 다시 구해줘야 되겠지. 자, x에 2를 넣어봐. 마이너스 8, 4, 6, 24 마이너스 8에서 8이 되네. 2,8이 되네.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y-y1은 기울기 x-x1 요게 답이에요. 자, 요게 작년 학교 시험에 나왔다. 시험 내기가 딱 좋잖아, 그지? 자, 143. 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렸기 때문에 쌤이 아예 그래프를 그려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를 그려야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봐. 자, 먼저 요 식이 y는 x를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요게 0하고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루트 2고 요게 0이고 요게 플러스 루트 2네. 그죠? 자, 참고로 요 식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부호만 바뀌지. 요게 마이너스 x 3승이 되고 플러스 2x. 그러면 이거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다.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으면 좋아. 요즘에 대해 대칭이 되는. 자, 이게 이제 0이니까 y축은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 y축이. 자,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 위에 점 1,0에서 마이너스 1,1에서 접선을 겁니다. 마이너스 1,1에서 접선 걸 거야. 자, 요게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1,1은 뭐 이 정도쯤에 이렇게 있네.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걷는 거야. 이렇게 곡선에 접선을 걷는 거야. 자, 요 점이 1, 마이너스 1,1인 거야. 자, 이까지는 이제 우리가 자기가 그릴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배웠으니까, 그지? 자, 그때는 이제 그 그래프는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이 그래프 그린 거 그냥 보고 하자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요 점이 P가 되고, 요 점이 Q가 되고, 요 점이 R이고, 요게 S야.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PQ 대, 요 길이 대. 그 다음 QR 대, 요 길이 대. RS, 요 길이의 비를 구하시오. 요 길이들의 비를 구하시오. 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빨간 이 접선식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 빨간 접선은 이제 뭐 요 정도야 뭐 쉽지. 요거 미분해주면 3x 제곱 빼기 2가 되네. 그리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네. 그지? 요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자, 그래서 y-y1은 기울기 1, x-x1 해서 요 빨간 직선식은 y는 x 플러스 2가 됩니다. 요거는 2겠네. 요게 y 절편이니까. 그 다음 x 절편이니까 요 y가 0 되는 x는 요거는 마이너스 2겠네. 요 점이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이제 뭐만 찾으면 되는? 이 점만 찾으면 끝이네. 이 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점이라는 게 이 직선하고 이 곡선의 교점이잖아. 교점. 직선하고 곡선의 교점이야. 그럼 곡선식이 지금 이거네. x 3성 빼기 2x잖아. 곡선식이. 그 다음 직선식이 x 플러스 2잖아. 이거 연리 풀어주면 그게 교점관이야. 그래서 x 3성 마이너스 x 3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는 0이다. 근데 이거 인수분해서 풀면 돼. 인수분해서 근 구하는 건 할 수 있겠지.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전에 조금 간단하게 푸는 방법 이야기했다. 이 경우는 봐라. 이미 근을 하나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이게 교점이잖아.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마이너스에 대해서 접선을 건 거야. 접선. 교점인데도 특히 접선이야. 자, 접선은 중근이란 말이지. 이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 알파. 요게 세 근이 되는 거야. 그럼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이 지금 0이라는 거 알겠지? 2차 항이 없으니까. 2차 항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0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2라는 걸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밖에 안 풀어도 요게 2가 돼야 된다.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요 길이 대, 요 길이 대,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삼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빗변의 비를 묶고 있잖아. 그지? 빗변의 비를 묶고 있잖아. 근데 이 세 개의 삼각형은 다 닮음이지.
자, 닮음이기 때문에 꼭 빗변의 비를 구할 게 아니고 밑변의 비를 구해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치? 밑변의 비를 구해. 그 밑변은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 길이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요게 마이너스 2고 요게 0이니까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요게 y축이니까 0이고 요게 x좌표가 2니까 요 길이는 2가 되겠네. 그래서 길이 b가 1대 2대 2다.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롤 정리, 평균값 정리하는 게 있었다. 그지? 롤 정리, 평균값 정리. 자, 먼저 평균값 정리. 그 다음에 롤 정리. 자, 롤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어려운 문제인데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알아둬야 될 거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 롤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 그거를 먼저 줘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 롤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 그 C 구하는 게 답이야. 그 C가 뭐냐면, 자, 함수가 요렇게 하나 있어. 함수가. 자, 요 놈이 x좌표가 a고 요 놈이 x좌표가 b가. 자,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는 그런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계가 존재하더라. 요거를 우리는 평균값 정리라. 그래서 그러면 요 기울기는 뭔데? F'C잖아, 그게. 그 다음에 요 기울기는 뭔데? 그게 평균값, 평균 변화율이잖아.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요 기울기랑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는 요 C를 찾는 거예요. 요거를 만족하는 C를 구하면 되는데 그 C가 반드시 요 안에 들어있어야 돼. A하고 B 사이에 있는 것만 C가 되는 거예요. 자, 롤 정리는 뭐냐면 롤 정리는 FA와 FB가 같을 때 쓰는 말이에요. FA랑 FB가 같을 때. 자, 요거 두 개가 같다 해봐. 0이 돼버리지. 그러면 항상 롤 정리 이렇게 되는 AB가 돼요. 항상. AB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바로 요 점이잖아. 그지? 요게 C가 돼요. 그래서 롤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F'C가 이 평균 변화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0 하면 돼. 훨씬 간편하다. 그지? 자, 그렇게 되는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계가 있는데 요거를 찾아주면 그게 롤 정리를 만족하는 C 값이 됩니다. 자,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볼게. 자, 요 범위에서 요 이차함수를 닫힌 구간 여기서 롤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를 구하라는 말은 F'C, 그럼 F'X는 2x-3이잖아. 그럼 F'C 2C-3이다. 그지? 2C-3. 요것이 0이 된다. 롤 정리. 롤 정리는 우변을 평균 변화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0 해버립니다. 그래서 C는 2분의 3이다. 요게 이제 롤 정리를 만족하는 C. 이때 확인해야 돼. 요 C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요수 안에 들어있어야 돼. 요건 들어있다. 그지? 그래서 요게 C가 돼. 이제 평균값 정리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는 F'C가 0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균 변화율이 돼야 돼요. 0부터 2까지 해서의 평균 변화율이 돼요. 그 평균 변화율은 B-A 분의 F2 빼기 F0. F2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6이 되네. 빼기 0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4가 되네. 해서 계산했더니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C를 찾으면 요 C가 1이 된다. 요거 계산해서 C 찾는 거예요. 그지? 그거 찾아주면 그 C가 1이 된다. 그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치 있잖아. 자, 이런 0과 2 사이에 있지? 확인해야 돼. 만약 여러 개가 나왔다. 그럼 0과 2 사이에 있는 것만 답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하나 줄 테니까 그 영상을 지금 옆방에 가거든 바로 연속해 쭉 봐버려라.